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미국 채권금리의 장단기 역전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역전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밀 제목을 김구 선생님의 광고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를 패러디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시켰다는 것은 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의 공급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행에 돈이 회수되는 대신에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금리 하락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환율은 상승합니다. 자, 우리나라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외국 자본의 유출이 생긴다는 거죠. 즉, 달러 공급의 감소입니다. 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금리가 10%에서 이렇게 5%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 은행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 외국 자본이 나간다는 것은 달러의 공급이 감소되어진다는 거죠. 즉 달러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즉 외국 돈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환율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금리 상승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당연히 대출 부담이 늘어나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아울러 돈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즉 금리가 상승하니까 너도 나도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저축을 하겠죠. 그죠? 은행에 저축을 하니까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물가는 어떻습니까? 하락되어지고 안정화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물가가 상승하지 않고 물가가 안정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리 상승 시는 시장에 돈이 투자되는 대신에 은행에 회수되어지죠. 그죠? 즉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외국 자본의 유입, 즉 달러의 공급이 증가되어지겠죠. 즉 금리가 올라갔다는 말은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어떻습니까? 저축을 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달러 공급이 많아집니다. 달러 공급이 많아지면은 어떻습니까? 이 달러의 값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다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돈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죠? 자, 이게 금리 상승 시의 환율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인하시켰죠. 하락시킨 이유는 아주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가 불황이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고 물가 또한 금리가 하락시킴으로 해서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유도시킨다는 거죠. 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경제가 활성화되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황일 때는 금리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시킨다는 거죠. 아울러 환율도 지금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리 하락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가 이렇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들어 미국의 장단기 채권금리의 역전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장기 채권금리하고 단기 채권금리하고 비교했을 때 장기 채권금리가 훨씬 높은 것이 정상이고 장기 채권금리하고 단기 채권금리의 비교해서 단기 채권금리가 더 큰 것이 이게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장기 채권금리가 높다는 것은 자, 10년 만기 적금이 2년 만기 적금보다 이자가 높다는 거죠. 이게 당연하죠. 그죠? 우리 은행에 장기 적금을 할 때 10년 만기로 적금을 넣는 것이 이자가 높습니까? 2년 만기로 적금을 넣는 것이 이자가 높습니까? 당연히 10년 만기가 훨씬 이자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그 적금을 받아서 은행은 어떻습니까? 다른데 대출을 해줄 수도 있고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만기 적금이 높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자, 채권 구입 후 10년 후 채권 발행 기간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장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 기간, 뭐 국가면은 국채, 회사면은 회사채, 그죠? 자, 이런 채권이 있었을 때 이 채권을 구입하면은 10년 후에 이 국가나 회사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다. 이게 단기 채권이죠. 그죠? 그럼 단기 채권은 2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2년 후에 채권 발행 기간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단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적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장기 채권금리가 단기 채권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자, 단기 채권금리가 훨씬 높다. 즉 역전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 채권금리가 이렇게 낮아야 되는데 높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호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미국의 현 경제가 호황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채권을 사놓으면은 2년 후에 어떻습니까? 100% 어떻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불확실성 없이 이렇게 원하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역전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장기 채권금리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즉,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 구입을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장기 채권 구입에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 채권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기 침체, 불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 채권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낮고 단기 채권금리가 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다. 이런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전현상이 곧 경제 불황의 어떤 전조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황의 전조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미중 무역 장기화, 그죠?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아울러 미국이 금리 인상,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가 금리가 이렇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호황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이 호황을 조금 어떻습니까? 막 시중에 돈이 풀리고 막 경제가 너무 커 나가는 것을 지금 조금 이렇게 조율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을 철회했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 경제 자체가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인하시키거나 동결시킨다. 자,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이런 경제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구입하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지금 미국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울러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울러 우리가 금리를 볼 때 금리는 불황 시에 인하시키고 호황 시에는 금리를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물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미국의 장단기 채권금리의 역전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